안녕하세요, 선발대원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매주 캠핑을 다녀왔지만 아직도 캠핑을 다녀오면 막 몸 여기저기가 뻐근합니다. 아무래도 평소 넓은 침대에서 자다가 캠핑 나가서 좁은 야전 침대에서 자려니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야전 침대를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좀 더 넓은 사양의 야전 침대들을 출시해 왔습니다. 헬리녹스 코트라지, 헬리녹스 코트맥스, 티코트 G700C, 플랜포티 피코트 슈퍼와이드 등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넓은 야전 침대들을 두고 그간 좁은 일반 사이즈의 야전 침대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 넓은 코트를 위한 코트 텐트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넓은 코트를 위한 코트 텐트가 출시를 했어요. 바로 플랜포티의 피코 텐트입니다.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녹스 코트 텐트 대비 패키지 사이즈가 약간 작은 정도고요. 플라이, 이너 텐트, 폴대, 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도 일반적인 코트 텐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프레임에 이 이너 텐트를 씌워주고 폴대 끼우고 클립을 걸어주면 끝입니다. 당연히 이 형태 그대로 바닥에 놓고 코트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국 저가 브랜드의 코트 텐트, 헬리녹스 코트 텐트, 그리고 피코 텐트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이 저렴한 중국 브랜드의 코트 텐트를 보시면 일자형 폴대 두 개를 교차시키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이렇게 누워보면 발가락 끝이 텐트 벽에 닿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전 침대의 사이즈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이 일자형 폴대가 주는 요 죽는 공간, 요만큼이 발가락을 닿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발가락 끝이 텐트 벽에 닿는 게 별게 아닌 문제 같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꽤나 잠자는데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반면에 이 헬리녹스 코트 텐트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폴대를 이용해서 해결을 했어요. 보시면 코트 바닥에서부터 폴대가 수직으로 올라와서 한번 꺾여서 지붕을 구성하잖아요. 이런 구조 덕분에 이 텐트의 벽이 거의 수직에 가깝고, 그래서 누워보면 그 몇 센치의 차이로 발이 텐트 벽에 닿지 않습니다. 텐트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답답하지 않도록 보시는 것처럼 텐트의 지붕을 이렇게 양쪽 옆으로 쫙 벌려놓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구조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잘 만든 텐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코트 자체의 사이즈에서 주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매트 중에 가장 편안하다는 이 메가 매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코트 텐트만을 위한 또 다른 매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넓은 사이즈의 야전 침대에 맞춘 코트 텐트가 출시를 한 겁니다. 이 피코 텐트는 기존의 야전 침대보다 길이가 무려 20cm나 긴 야전 침대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벽면의 각도를 굳이 살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밴딩된 폴과 허브를 통해서 나름 최대한으로 벽면을 세워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보면 당연히 머리끝과 발끝이 텐트 벽면에 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간이 훨씬 많이 남아요. 여기에다가 바닥 면적이 20%나 넓은 코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엑스패드의 메가 매트도 딱 맞게 들어갑니다. 와, 근데 약간 타이트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무슨 맞춤형 텐트처럼 쏙 들어가요. 그리고 디자인의 경우에는 개인 취향 영역이라 제가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이 저가형 중국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 텐트의 구조에서 오는 이 전체적인 쉐입이 약간 좀 앙상하고, 그리고 이 텐트의 색감이나 이 천 재질을 봤을 때는 또 나쁘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이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반면에 이 헬리녹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이 벽면의 색감이라든지 스킨의 질감이 눈으로 봤을 때 꽤나 고급진 느낌이 바로 다가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소위 말하는 브랜드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딱 보기에도 괜찮은 텐트 같다, 되게 좋고 예뻐 보인다 라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텐트의 가격이 지금 이렇게 제가 설치해 놓은 이너 텐트만 하더라도 35만 원, 그리고 이 위에 씌우는 플라이까지 다 한다면 대략 한 80만 원 정도? 꽤나 엄청나게 비싼 텐트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플랜포티의 피코 텐트는 어떠냐,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우선 얘는 가격이 대략 한 28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포티의 피코 텐트가 3배의 가격 차이를 안고도 고급감으로 헬리녹스 코트 텐트를 이겨보겠다?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이 플랜40가 나름 전략적으로 괜찮은 생각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세 텐트를 한 번에 놓고 보시면 이 플랜40의 피코 텐트만 이 솔리드 패턴인 부분이 굉장히 작고 색깔이 검은색이죠. 나머지는 모두 메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메쉬 스킨을 보고서는 이 메쉬는 좀 고급지고 이 메쉬는 좀 덜 고급진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코 텐트는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이 텐트가 고급지다거나 아니면 좀 고급지지 않다거나 싸구려틱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질 않아요. 심지어 이 올블랙의 색상 때문에 꽤나 좀 묵직하다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결론입니다. 이 플랜40의 피코트 자체도 꽤나 이 절충안을 잘 찾아낸 제품이다라는 생각이에요. 헬리녹스 코트가 수납이 굉장히 좋지만 반면에 너무 낭창낭창거려서 코트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반면에 이 육중함으로 최고인 T코트의 경우에는 단단해서 안정감을 주지만 부피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무게가 무겁습니다. 근데 이 플랜40의 P코트는 무게가 T코트와 헬리녹스 코트 중간 어디쯤이에요. 그리고 패키지 사이즈도 그 사이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절충안을 굉장히 잘 찾아냈어요. 이 피코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리녹스 코트와 기존 다른 좀 저렴한 중국 브랜드의 여러 가지 코트 텐트가 있지만 얘네들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코트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근데 얘는 가격은 최대한 중국 브랜드 제품들을 기준에 맞춰서 저렴하게 출시함과 동시에 디자인은 최대한 고급진 느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큰 사이즈의 코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 자체가 기존의 코트 텐트들과는 그냥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트를 좀 바꿔야 할 때가 오신 분들, 또는 지금 코트가 지겹다거나 또는 코트를 새로 장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코트 텐트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P콧과 피코 텐트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T코트와 헬리녹스 코트가 다 있는 저보고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걸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 또한 아마 이 P콧과 피코 텐트에 꽤나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